자, 이뚤굿들 합시다. 이뚤굿들은 뭐냐면요,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말 그대로 이평선 구름대 돌파입니다. 구름대는 일목균형표고요, 이평선은 가격이동평균선을 뜻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동시 돌파한 거를 이뚤굿들이라고 하는데, 왜 이뚤굿들이라는 명칭을 만들었냐, 우리가 역배열에서 밥그릇 3번짜리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역배열이다 보니까 밥그릇 1번과 2번 자리를 무시하고 무지성 3번짜리 조건만 충당하면 매수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올라가고 어떤 거는 떨어지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공개방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손절이 나올 수 있다는 조건을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VIP방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밥그릇은 손절이 안 나온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밥그릇이라고 공개방에 설명을 해버리면 VIP랑 공개방이랑 혼동이 오겠죠. 그리고 실제로 밥그릇이 아니에요, 이 구간은.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이뚤굿들. 근데 이거를 왜 매매를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초보자 시절에 저도 이렇게 했어요, 투자를. 역배열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지다가 여기를 뚫어요. 구름대가 밑에 있고 이평선을 뚫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한 종목이 수익이 납니다. 여기서 에러가 걸립니다. 이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밥그릇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차트인데,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수익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밥그릇이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이평선은 우리가 임의대로 꺼놓은 특정 저항대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단기 매물대죠, 구름대. 그래서 요 단기 저항대와 매물대를 동시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힘이 세다는 걸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에서 하기 때문에 이 역배열의 1번은 뭐라 그랬어요? 역배열에서 투자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 하방입니다. 떨어지는 힘이 압도적으로 세기 때문에 요게 지금 에러가 걸려있는 상태죠. 이 에러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평가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하방이라는 큰 단점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반대되는 저평가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무지성으로 매매를 하지 말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근다고 해서 여기서 투자를 막 강요하기도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게 분산 투자예요. 어찌됐든 강력한 저항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손절가는 한 5%에서 10% 정도로 제한을 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저평가이기 때문에 주가가 튀어오르기만 하면은 강하게 튀어오릅니다.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 100%까지도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역배열의 이뚤굿들 자리예요. 그렇다 보니까 보험을 둔다면 우리가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강력한 저항 구간이다 보니까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돌파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아지는 구간에서 여기 돌파하는 자리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분산 투자를 잘 하다 보면 하락장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는 방법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VIP 방이나 공개방에서 엄청나게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하락장과 상승장을 우연히 맞췄잖아요. 그 맞출 수 있는 계기가 이 분산 투자를 정말 오래 했어요.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투자할 때 가장 아이러니했던 점이, 어느 시점을 딱 지나가면 매매할 게 없어요. 근데 그걸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폭락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는 손절을 하고 익절을 합니다. 계좌를 정리를 하면서 투자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이 오기 전에 계좌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가 정리가 돼 있고 현금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재투자를 들어가야 되는데 살 게 없어요. 종목이 안 나와서 답답해가지고, 아 이거 왜 살 거 없지, 요즘 왜 이렇게 매수할 게 없지 하다 보면은 하락장이 지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많이 공부를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뚤굿들. 그래서 이뚤굿들 자리를 한번 잘 보시면은 최근 종목들 한번 볼게요. 코리아 서키트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고점을 찍은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주가가 빠져가지고 이뚤굿들 여기 타점 나왔죠. 여기도 타점이 나왔어요. 그럼 주가가 보면은 크게 상승을 못하고 올라가다 빠지죠. 올라가다 빠져요. 근데 이런 시장이 보면은 지수의 움직임과 거의 유사합니다, 흐름이. 여기 움직이는 폭이 뭐 얘랑 완전히 똑같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유사하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주가는 더 저평가로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이뚤굿들 타점이 나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이 구간은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뚤굿들 할 때 장대가 뜨면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뚤굿들 하는 시점이 보면 이제 2025년으로 접어들었고, 2025년은 요런 게 나오는 시장입니다. 이런 게 나온 시장에 이뚤굿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2023년도, 2024년도부터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2023년도부터 계속 이뚤굿들 자리를 연구를 한번 해보셔라, 이걸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 투자했던 종목이 나중에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꼭 경험을 해보셔라.
그걸 계속 강조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때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길잖아요. 이런 상승장이 오는 게 막연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건데 계속 얻어맞는 시장에서 이런 매매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제가 이때 이걸 강조했던 이유가 점점 저점에서 바닥을 잡는 자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많아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2023년도부터 여기서 많아봤자 한 번밖에 더 안 떨어지겠다 이런 관점이었던 거예요. 많으면 한 번 더 떨어지겠다. 그러면 이제 슬슬 주가가 바닥을 다질 거고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증시는 올라가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바닥을 다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려버려요. 뚫어버려요. 이런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뚤굿뚤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뚤굿뚤 투자를 해가지고 이뚤굿뚤 타점을 잡았는데 이게 50% 100% 올랐잖아요. 오르면은 그거는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시장이 좋아서예요.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본인이 잘한다고. 물론 이제 타점을 잘 잡고 공부를 잘 해나가서 이런 결과물이 따라오는 것도 맞지만 이거는 시장 때문입니다. 시장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거의 90%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투자했던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매매하는데 퍼센테이지만 달라집니다.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뚤굿뚤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경험을 하실 거예요. 지금 이뚤굿뚤 타점을 잡으니까 수익이 20% 정도는 그냥 먹는 시장인데 이게 정말로 떨어지는 시장을 만나게 되면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갑자기 20%는 쉽게 먹었던 종목이 20%도 수익을 안 줄 때가 있는가 하면 아예 타점이 안 나올 거예요. 아예 타점이 안 나와서 매매할 게 없을 겁니다. 그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급해지니까 아까 얘기했던 장대가 쓰면은 안 들어가야 되는데 장대가 서도 타협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이제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에 하락장이 오게 되면. 자, 이런 것도 봐봐요. 서현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뚤굿뚤을 똑같이 했을 때 오히려 지금이 주가가 덜 올라갔어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나요? 자, 여기 돌파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죠. 돌파해서 주가 상승하고 돌파해서 주가 상승합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자, 작년 시장에서는 이뚤굿뚤을 하고 주가가 급등을 하죠. 그리고 과감하게 빼버립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뚤굿뚤 타점도 안전하게 나와요. 지금 보시면은 얘는 지금 여기 급등했다가 떨어져서 자리 잡고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충분히 만들어주고 올라가죠. 이미 타점도 안정적일 뿐더러 여기서 주가 상승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대로 지지받습니다. 자리 안착하죠. 이게 달라요. 이게 자리를 안착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역배열에서 떨어지고 있는 주가를 여기부터 슬슬 박스 상방으로 자리를 트는 자리가 돼요. 내가 이전에 매수했던 요런 자리는 뭐라고요? 하방입니다. 떨어지고 있는 주가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투자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하방은 아니에요. 아직 상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건데 하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저평가예요. 뭐가 생겼어요? 안전해졌죠. 리스크가 사라졌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장점은 저평가고 단점은 하방인데 자,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단점은 사라지고 장점만 남았죠. 이전에 단점이 있을 때 샀던 가격하고 단점이 사라졌을 때의 가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장점은 남아있는데 단점은 없어요.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주가는 떨어지고 나서 횡보를 할 것이고 횡보하다 보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시장이 좋은데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시간이 꽤나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 이거죠. 이걸 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둘이 이질감이 드는 거예요. 얘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얘는 계속해서 횡보를 하니까 왜 얘는 안 올라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얘를 보고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이 종목 자리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를 믿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얘기해드렸던 방법이죠. 요즘은 시장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 이런 데 타점을 들어가면 여기를 이탈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지라인이 남아있으면 하루 이틀 정도는 버텨볼만 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근데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에 양날의 검인 게 뭐냐면 안 좋은 시장은요 여기를 버텨버리면 안 돼요. 예전에 과거에는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손절가 대이기 전에 손절을 한다 그랬죠. 흐름 바뀐 걸 파악하고 미리 손절을 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불리해요. 고점에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닥에서 정말 우리가 타점을 매수했을 때 얘기해요. 타점에서 매수를 했을 때 미리 손절하면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게 내가 실력이 올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시겠죠?